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지금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 쌀값이 갑자기 3배나 폭등하면서 도쿄 대형마트 쌀이 모조리 동나고 편의점 삼각김밥까지 구하기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비축미 21만 톤을 한밤중에 긴급 방출했지만 이미 일본은 아수라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 쌀이 최고라는 뉴스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평범한 한 일본 직장인 때문에 생겼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토리에라고 합니다. 마트쌀 진열대 앞에 섰을 때 포대가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제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거의 들릴 정도였죠. 평소처럼 부드럽고 맛있는 고시카리 5kg짜리 쌀을 사러 왔는데 그날은 하나도 없었어요. 빈 진열대에 노란색 종이가 붙어 있었어요. 쌀값 3배 상승 공급 한정이라고 쓰여 있었죠. 그 문구가 제 배를 한 대 치는 것 같았어요. 3배라고요? 제가 작게 중얼거리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막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저는 작은 도쿄 아파트에서 혼자 살며 매일 아침 뜨끈한 쌀밥 한 공기로 힘을 얻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젠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불안한 제 눈동자가 거울처럼 비쳤죠. 시골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새벽에도 일어나 오리에게 먹이를 주고 밭을 돌보시던 모습이요. 어머니는 이 사태를 알고 계실까? 하는 생각에 급히 전화번호를 눌렀지만 제 손가락은 마치 세상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무거웠어요. 여보세요, 리에야? 하고 어머니 목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엄마 가게에 쌀이 하나도 없어요. 쌀값이 3배로 올랐대요. 정말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시더니 그래, 엄마도 들었어. 비료값이 오르고 물값도 올라서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야. 우리 농가들도 다 어려운 상황이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말씀에 제 가슴이 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버릇없이 다급하게 물었죠. 우린 계속해야지. 어머니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단했어요. 힘들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위로의 말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빈 진열대를 바라봤어요. 다른 손님들은 빈 바구니를 움켜쥐거나 값비싼 수입쌀을 집어들고 갔죠. 어떤 남자는 작은 쌀 포대 하나만 카트에 던지듯 넣고 눈을 여기저기 살피며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여성은 이번 주는 라면으로 버텨야겠다고 혼잣말을 했어요. 제가 눈인사를 건네자 그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요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대로변에 걸린 커다란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끝없이 펼쳐진 초록빛 논과 웃고 있는 농부들 사진이었어요. 스마트 농법으로 자란 한국 쌀 지금 주문하세요. 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한국 쌀? 설마 제가 어깨를 으쓱하며 생각했어요. 일본 쌀이 최고지. 제 머릿속엔 어머니 밭과 우리 전통만 가득했거든요. 그런데도 그 광고판이 묘하게 마음 한구석을 간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서 쌀솥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며칠 전 남은 딱딱한 쌀알 몇 개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제 위장은 꼬르륵 소리를 냈죠. 휴대폰으로 쌀을 적게 쓰는 레시피를 찾아봤습니다. 죽, 수프, 보리석기 다 써봤지만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순수한 흰쌀밥 한 공기의 위로가 그리웠어요. 부엌 앞에서 펜을 노트에 톡톡 두드렸습니다. 상단에 다른 쌀 구하기라고 크게 적었어요. 그 아래에 어머니 조언 듣기, 다른 가게 알아보기를 쓰고 맨 아래엔 거의 망설이다가 한국쌀이라고 적었습니다. 한국쌀? 이라는 문구를 보자 멈칫했어요. 저는 한국하면 매운 김치와 알록달록한 길거리 음식만 떠올렸거든요. 쌀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그런데 만약 진짜 맛있다면 우리 농가가 힘들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과연 한국 쌀을 구할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손이 조금은 덜 떨렸습니다.
내일은 꼭 알아보자고 다짐했죠. 점포 관리자에게 전화해보고 인터넷도 검색하고 주변 사람에게도 물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쌀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끝없이 펼쳐진 논밭이 떠오르는 꿈과 텅 빈 진열대가 교차하는 꿈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쌀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밭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 쌀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해 뜨기 전 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잠결에 화면을 보니 다나카 팀장님이셨습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죠. 저는 얼른 손가락을 밀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에 씨, 제 사무실 와줄 수 있어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내일 아침에 바로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긴급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서울이라니 내일이라니 저는 멍하니 눈을 비볐습니다. 스마트 농업 보고서가 급히 필요해요. 리에 씨 보고서 작성할 수 있나요? 한국에 가본 적은 없고 스마트 농업이 뭔지 아는 것도 거의 없었거든요. 속은 바늘방석 같았지만 어디에서든 쌀에 대해 배워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일 리 없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어요. 전화기 종료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셔츠 2벌, 스웨터 하나, 청바지 1벌을 접어 캐리어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우편물 아래에 있던 여권을 꺼내든 순간 약간 안도됐어요. 노트북과 충전기도 챙겼습니다. 노트 하나와 펜을 가방에 슬쩍 넣고 어젯밤처럼 텅 빈 밥솥 뚜껑을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뚜껑을 닫고 캐리어 지퍼를 단단히 잠갔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 회색 구름이 도쿄 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한국 논밭, 스마트 기계, 어머니 밥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옆을 지나가는 차들 헤드라이트는 마치 반딧불이처럼 눈에 들어왔죠. 공항 게이트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창가 자리를 골랐습니다. 비행기가 부르르 떨리며 움직이더니 활주로 위로 미끄러져 올라갔어요. 다시 노트를 펴서 맨 위에 서울 스마트 농업 프로젝트라고 썼습니다. 아래는 아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빈칸으로 남겼어요. 비행기가 가볍게 흔들리며 활주로를 밟았고 저는 안전띠를 풀고 다리를 쭉 폈어요. 창밖을 보니 여러 항공사 비행기와 한국어 간판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온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출입국 심사장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여행객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캐리어를 끌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죠. 제 차례가 돼 여권을 건넸을 때 심사관님이 툭 하고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터미널 밖으로 나오자 사토리에라고 적힌 팻말을 든 기사가 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고개 숙여 인사해 주시고 검은색 렌터카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문이 딱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우리는 곧바로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대고 시멘트로 덮인 들판이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의 열쇠가 될지 상상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은 스마트 농업 박람회에서 센서와 드론, 로봇이 어떻게 쌀을 키우는지 배워야 합니다. 어머니 밭과 한 그릇의 쌀밥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떠올리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 여행이 그들, 그리고 저에게 모든 것을 바꿔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고 왜 여기 있는지 곧 떠올랐어요. 오늘은 한국 쌀을 직접 맛보고 스마트 농업 박람회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찬물을 얼굴에 튀겼습니다. 호텔 로비로 내려가자 조식 뷔페가 길게 한 줄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솥 위엔 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채소, 계란, 생선 접시들이 따뜻한 조명 아래 윤기 있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길은 가운데에 놓인 큰 솥 하나에 꽂혀 있었죠. 마치 보물 상자처럼 뚜껑이 꼭 닫혀 있었어요. 이제 한번 먹어볼까? 하고 혼잣말을 하며 뚜껑을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고소한 향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라 코끝을 간지렸어요. 진주빛으로 반짝이는 쌀알이 속 가득 들어 있었고 하나하나가 통통하게 살이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국자로 한 주먹 떠서 쟁반 위 접시에 담고 창가 자리로 가져갔습니다. 잠시 가만히 바라보며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입에 넣었죠. 처음엔 따끈하고 보드라운 식감이 입안에서 퍼졌습니다. 살짝 끈적이면서도 탱글탱글 튀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일반 흰쌀밥이랑은 전혀 다른 은은한 단맛이 부드럽게 퍼졌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멈추다시피 했어요. 이게 뭐람하고 작게 속삭이며 다시 숟가락을 떠서 천천히 굴려가며 맛을 음미했습니다. 한 알 한 알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았고 제 마음도 함께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조식 담당 매니저인 박소연 매니저님이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매니저님, 죄송한데요. 이 밥 정말 맛있는데 무슨 쌀인가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매니저님은 친절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건 특별한 품종이 아니라 그냥 국산 쌀이에요. 하지만 스마트 농업 시스템으로 재배한 쌀이라서 더 맛있는 거랍니다. 논에 설치된 센서들이 물, 영양분, 햇빛 상태를 매 순간 감지해서 AI가 최적의 조건을 유지해 주거든요. 저는 깜짝 놀라 눈을 깜빡였습니다. AI가 노네요? 센서가요? 쌀 농사에 그런 걸 다 쓰다니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놀랐습니다.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박소연 매니저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여기선 작은 농장부터 큰 농장까지 다양하게 쓰고 있죠. 오늘 박람회 가시면 더 자세히 보실 거예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제 머릿속은 번개처럼 번쩍거렸어요. 그냥 쌀이라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데 하고 중얼거리며 숟가락을 다시 쥐었죠. 한 입 또 한 입 뜰 때마다 은은한 꽃향 같은 향기, 탱글한 식감, 자연 그대로의 풍미가 제 혀끝에 울렸습니다.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밥을 떠서 국이나 반찬과 곁들여 먹으며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비록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곳이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한국 농부님들의 기술과 정성에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비우고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제 속에는 기대와 설렘이 나비처럼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노트와 펜을 챙기며 정말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알고 싶다 하고 다짐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올라가면서 새 노트 맨 위에 한국 스마트 라이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물음표 3개를 그렸어요. 어떤 센서를 쓰는지, AI는 어떻게 학습하는지, 우리 농장에도 쓸 수 있을까? 사소한 연구 과제 정도였던 이 여행이 이제는 대모험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죠. 문을 꼭 닫고 등지자 저는 환하게 웃으며 다짐했습니다. 오늘 박람회에서 스마트 농업을 직접 보게 될 거야.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절대 다시 평범한 쌀밥으로만 돌아갈 수 없다는 거야. 호텔 문을 나서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저는 짐이 달린 캐리어를 끌며 셔틀버스를 탔습니다. 그 버스는 스마트 농업 박람회장까지 저를 데려다 주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차 안에서는 사람들마다 로봇 얘기, 드론 얘기, 새로운 농사 방식 얘기를 신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 한편으로는 긴장도 조금 섞여 있었어요. 버스가 박람회장에 도착하자 저는 커다란 유리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니 우와 소리가 절로 났어요. 전시장 내부는 마치 우주선 경납고 같았거든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한눈에 다 담기 어려웠고 금속빔에 매달린 강렬한 조명이 형형색색의 부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곳곳에 미래 농업, AI 논 시스템, 로봇 수확기 같은 현수막이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 가방 끈을 어깨에 고정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디는 탐험가처럼 떨렸어요. 슈즈 밑창이 반들반들한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삑삑 소리가 났고 저 멀리 마천루처럼 높게 쌓인 부스들이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로봇 모종 심기 기계 부스를 제일 먼저 가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부스는 작은 냉장고처럼 생긴 로봇이었어요. 친절한 엔지니어분이 버튼을 누르자 로봇팔이 금속꽃처럼 펼쳐지더니 작은 모종을 하나하나 흙에 살포시 심었습니다. 저 로봇이 어머니 밭에서 저렇게 해준다면 하고 상상하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는 로봇 옆면을 조심스레 손바닥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그만큼 든든해 보였죠. 엔지니어분이 명함을 건네주시며 스마트 시더 3000 모델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셨어요. 다음은 드론 순찰대 부스가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 위로 기계 벌처럼 생긴 드론들이 윙윙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드론들이 박람회장 바닥에 그려진 초록색 사각형 위를 정해진 대로 맴돌았어요. 젊은 여성 엔지니어분이 제게 태블릿을 건네며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도 위에는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논 상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초록은 건강한 식물, 노랑은 목마른 식물, 빨강은 영양이 필요한 식물이었죠. 제가 노란 구역을 손가락으로 확대하자 이 드론이 건조한 땅을 감지한 거예요. 필요한 곳에만 물을 보내도록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밭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다음으로 라이브 관제실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이어지는 복도를 따라 걷자 마치 우주선 다리처럼 꾸민 부스가 나왔습니다. 내부에는 모니터 세대 앞에 앉은 사람들이 헤드셋을 쓰고 일하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멀리 떨어진 농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여기로 모입니다. 온도, 수분, 빛 조건 전부요 하고 한 남성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저는 유리벽에 이마를 살짝 대고 네온사인 같은 지도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논 위를 도트들이 춤추듯 지나가며 각 식물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다음으로 체험형 시험 논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홀 한쪽에는 투명 천막 안에 실제 흙논이 연출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땅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느다란 기둥 모양의 센서들이 조그맣게 반짝거리고 있었고 한 센서가 노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센서 앞 안내판에는 수분 부족이라고 표시돼 있었죠. 그 순간 가느다란 호스에서 쉬익 소리와 함께 물 한 개가 뿌려졌고 센서 불빛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로 살짝 물러났는데 주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마음속으로 나도 식물에 물을 준 거구나 하고 뿌듯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쌀 선별기 시험 부스를 들어갔습니다. 몇 걸음 옮기자 거대한 기계가 윙윙 구동 중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로 쌀알이 지나가면 스캐너가 번쩍이고 로봇팔이 부서진 쌀이나 색이 이상한 쌀알을 척척 걸러냈어요. 고운 쌀알만 깨끗한 봉투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보며 어머니 수확물도 저렇게 선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쪽 테이블에 쌓인 브로슈어 더미 앞에서 멈췄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집으로 가져가세요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펴보니 기본부터 배우세요. 작은 규모로 시작하세요. 전문가와 협력하세요. 라는 간단한 단계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바로 노트에 이 세 줄을 적어두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릴 정도로 설레었죠. 그때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사토리의 씨 맞으세요? 돌아보니 한국 방송사 리포터분이 마이크를 들고 서 계셨어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한국 스마트 농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기에 저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일본 농가에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라이브 카메라가 제게 윙크하듯 스쳐 지나가자 순간 제가 스타가 된 기분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엔지니어분들, 드론 지도, 로봇 모종 심기, 센서 체험까지 모두 해보았습니다. 노트에는 그림과 메모가 빼곡했고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어머니를 도울지, 어떻게 이 지식을 가져갈지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점점 전시장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람이 줄어들 때 저는 출구 문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수들이 잔잔한 빛을 뿜으며 마치 반짝이는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며 울컥했답니다. 제 삶도 그리고 어머니 밭도 결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리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 들어오자마자 설레는 마음과 긴장된 마음이 동시에 든 걸 느꼈어요. 로봇과 드론 스케치로 가득 찬 노트북을 펼치고 머릿속에는 온갖 아이디어가 맴돌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내일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제가 배운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되었거든요. 저는 노트북을 켜고 도쿄에 계신 다나카 팀장님께 이메일 초안을 작성했어요. 쌀 씹는 로봇을 봤습니다. 드론이 논을 지도처럼 그렸고 센서는 목마른 구역에만 물을 주었습니다. 한국 쌀이 AI 덕분에 정말 맛있습니다. 하루만 더 조사하고 최종 보고서를 완성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 저는 손가락을 망설이며 보내기 버튼 위에 올려두었어요. 제 아이디어가 너무 과장돼 보이면 어쩌지 걱정도 됐습니다. 그러나 텅 빈 쌀 진열대와 매일 아침 어머니께서 밥 짓기 위해 애쓰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결심하고 보내기를 클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근처 슈퍼마켓에 가기로 했습니다. 한국 쌀이 실제로 매대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역에서 내리자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붐비는 거리로 나왔습니다. 모퉁이를 돌자 메가마트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자동문이 슉 하고 열리자 시원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알록달록한 포장지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과일과 채소 코너를 지나 즉석식품 코너를 지나 결국 쌀 코너 앞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프리미엄 코리안 라이스, 스마트팜 수확, 10kg 33,000원이라고 적힌 투명한 포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kg에 33,000원이라니요? 일본에선 같은 양의 고시카리가 거의 3배였던걸요. 저는 손을 뻗어 포대를 움켜쥐었어요. 알맹이가 깨끗하고 고르게 빛나는 진주처럼 반짝였죠. 저는 10kg짜리, 중간 크기 6kg짜리, 그리고 처음 본 4kg짜리까지 몇 가지를 담았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계산대에 가서 하나씩 스캔해보니 삑 소리와 함께 33,000원, 18,000원, 6,000원이 찍혔습니다. 총합은 6만 원도 안 되었어요. 평소 2주치 쌀값보다 저렴했죠. 마트 밖 주차장 벤치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 머릿속엔 질문이 가득했죠. 과연 어머니가 믿으실까? 직접 맛보실까? 이게 우리 농장에 도움이 될까? 엄마, 나 좋은 거 찾았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어요. 리에야, 서울은 어때? 어머니 음성은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따뜻했어요. 엄마, 여기 로봇이랑 AI로 쌀을 키우더라고요. 맛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진짜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그리고 가격 봐요. 10kg에 33,000원이라니 우리 쌀 절반도 안 돼요. 한동안 어머니가 말씀이 없으셨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 표정을 상상하니 입천장이 딱딱해진 것 같았죠. 드디어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33,000원이라고. 리에, 진짜야?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샀어요. 여기 포대가 여러 개 있어요. 엄마도 먹어보고 싶으시면 보내드릴까요? 보내주면 정말 고맙겠다. 어머니 목소리에 기쁨과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작은 포대 하나를 포장해서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송비, 배송 시기, 어머니가 어떻게 지으실지까지 이야기했죠. 전화를 끊기 전 어머니가 우리 딸 자랑스럽다. 계속 배우고 보고 들은 거 다 전해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행이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노을이 하늘을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방에는 한국 쌀 포대가 들어있었고 머릿속에는 최종 보고서 작성 계획, 어머니께 새로운 방법을 알려드릴 아이디어, 한일 농업 협력 다리 놓기 등의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실제 스마트 농장을 방문해 센서를 논에 꽂고 이 모든 걸 만든 농부님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은 그저 뿌듯하고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쌀을 찾았고 쌀 그 이상을 찾았으니까요. 오늘은 서울 외곽에 있는 실제 스마트팜을 방문할 날이었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노트를 챙겼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가 약속처럼 느껴졌어요. 셔틀버스는 키 큰 풀들이 늘어선 좁은 길을 돌고 또 돌며 달렸어요. 곧 양옆으로 이슬 맺힌 초록빛 논이 반짝이며 펼쳐졌습니다. 저는 이마를 유리에 대고 와하고 감탄했어요. 논마다 가느다란 기둥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마치 작은 수호병들이 쌀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유리벽으로 된 낮은 건물 앞으로 멈췄어요. 스마트팜 통합관제센터라는 팻말이 반겼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가니 방 한가득 스크린이 빼곡했고 각 화면에는 현장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호스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드론이 깔끔한 줄무늬를 그리며 날아가고 로봇이 고랑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고 있었어요. 깔끔한 셔츠 차림의 한 남성분이 다가와 영어로 안녕 나는 김민준이야라고 인사하셨습니다. 그는 한국 엔지니어님이었어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관제센터를 구경시켜 주셨어요. 직원분들 얼굴은 스크린 불빛에 파랗게 물들어 있었고 수분, 기온, 작물 생장 상태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수분 30에서 35%가 이상적 수확시기 AI 결정이라고 메모했습니다. 그 다음 민주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햇살이 확 와닿았습니다. 달콤하고 신선한 풀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어린 모들이 일정한 높이로 빼곡히 자라는 모습이 마치 초록 파도가 멈춰 선 것 같았습니다. 직접 심어 보실래요? 민주님이 작은 모판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진흙 속에 쪼그리고 앉아 구멍을 파고 모를 심으니 손가락 사이로 진흙이 스며들었습니다. 제 손이 모를 감싸 안 듯 흙을 다져주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이렇게 살아있는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모를 심고 나니 센서가 서 있는 기둥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제 키만한 가느다란 기둥에는 작은 패널과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 센서는 수분과 영양 상태를 측정해요 하고 민준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레벨이 낮아지면 시스템에 신호가 가고요. 근처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저 상자가 밸브를 제어해서 물이나 비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센서 기둥에 귀를 떼봤습니다. 희미한 삑삑 소리가 나서 심장 박동 같았어요. 이 농장의 생명력이 실시간으로 울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드론 스테이션으로 이동했어요. 날개를 접은 드론들이 작은 발판 위에 앉아 있었죠. 민주님이 조작하자 한 드론이 웅 하는 소리와 함께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논 위를 빙빙 돌며 작물 상태를 스캔했어요. 옆에 있던 태블릿 화면에는 빨강에서 초록으로 바뀌는 지도가 떴습니다. 저기 노란 구역이 목마른 곳이에요 하고 민주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물만 필요한 곳에만 주죠. 저는 어머니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논 상태를 확인하는 장면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가 높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다시 관제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막 수확한 쌀을 맛보세요라며 민주님이 작은 부엌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스팀이 모락모락 나는 솥에서 퍼지는 구수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죠. 제가 한 숟갈 떠서 먹자 호텔밥보다 더 따뜻하고 고소했어요. 완벽했어요. 눈을 감고 천천히 음미하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희망이네요. 어머니 농장과 모든 농부님들의 미래를 위한 희망이에요. 민주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지식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일본과 한국이 함께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오후 내내 저는 질문하고 사진 찍고 아이디어를 그려보았습니다. 시간이 되어 작별 인사를 하며 민주님을 꼭 안았어요. 노트는 메모로 가득 차 있었고 제 마음도 가득했죠.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늦은 햇살에 반짝이는 논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뜨거운 햇빛 아래서 손으로 모를 심으시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일은 꼭 전화해서 센서와 드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밭에 작은 시범 시스템을 설치해 드릴 거예요. 호텔에 돌아와 짐을 다시 꾸렸습니다. 옷과 노트 사이에 민주님이 주신 작은 센서 장치를 넣었어요. 어머니 밭에 설치해보세요. 휴대폰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옆에 놓인 센서 박스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자 초록빛 논, 깜빡이는 기둥들, 로봇과 드론, 그리고 민주님의 희망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빈 진열대에서 시작된 여정이 기술과 협력, 맛있는 쌀로 가득한 밝은 미래로 이어졌다는 사실에 저는 조용히 고마워요. 한국 조만간 만나러 갈게요 라고 속삭였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